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평가제의 이 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은 실내외 놀이공간, 시설 설비가 중요하죠. 아이들의 연령 및 발달 수준,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기 위해서 놀이 및 활동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또한 아이들이 장기간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의미 있는 활동과 경험을 할 수가 있게끔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요구가 되고 있겠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있는지 원아들의 관리들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아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관련돼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이 이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지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내 공간의 구성 및 운영, 실외 공간의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수 지표가 3개 이상일 경우에 우수 영역으로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통합지표에는 평가지표가 5개가 있었죠. 그런데 평가제로 바뀌면서 평가지표가 4개로 바뀌었어요. 그럼 한 가지가 없어졌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기간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통합지표일 때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이 2-3 기간 운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4가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보육 실내 놀이 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 및 놀이를 반영해서 구성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실내 시설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세 번째로는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품과 활동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4가지의 평가 항목 중에 Y가 4개였을 경우에 우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육 실내 놀이 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 놀이를 반영해서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육실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발달 특성에 따라서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아이의 놀이에 맞게끔 놀이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관찰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또한 놀이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을 관찰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자, 우리 어린이집에 영아가 있을 경우에는 영아 아이들의 특수한 필요한 공간이 있겠죠. 내용이 있겠죠. 기저귀 가리대, 수유 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해당 공간 안에 수유를 한다라든지 기저귀 가릴 시 필요한 물품들이 비치되고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통과가 됩니다. 자, 3번째로는 장애아 전문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시설 및 설비는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이 보조 도구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적절하게 설치가 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 도구가 마련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통과가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보육실 이외에 다른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육실 이외에 별도의 공간, 예를 들자고 하면 유의실, 도서 공간, 양호 공간, 식당 등 이 부분이 어린이집에 2군데 이상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간 안에 해당되는 유의실이다 하면 유의실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있겠죠. 양호 공간이다 그럼 양호 공간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충족이 됐을 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보육실 내에 휴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의 수에 맞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개방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개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품과 활동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비품과 활동 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전한 곳에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명칭이라든지 내용, 관련 영역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충족이 돼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자, 여기서는 3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5개 놀이터가 구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고요. 2번째로는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째로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3개의 평가 항목 중 Y가 3개여야지 우수 지표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개 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는 2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먼저 5개 놀이터가 구비가 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째로는 5개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 중에 1개를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간 안에 필요한 다양한 놀이 활동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역시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평가지에서는 강조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 놀이 환경이 마련이 되고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플러스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개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깥놀이 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여기서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영유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자, 2번째로는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개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운영입니다. 자, 기관 운영은 4개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째로는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수립된 계획을 부모에게 잘 안내하고 있는지, 신규 보육 교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신입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개의 평가 항목 중 Y가 4개 이어지 우수 지표로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반이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돼요. 자, 관찰자 혹은 보육동화 정보 시스템의 기록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연령별 반편성에 해당되는 규모에 있어서 만 0세의 경우에는 3배를 넘으면 안 돼요. 만 0세의 기준은 1대3이 되겠죠. 그럼 한 반에 9명 이상이 있으면 9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 1세의 경우 이상의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부모한테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모든 아이들에 해당되는 수요 조사가 있는지, 신규 입소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중간 입소하는 아이들도 수요 조사를 했는지를 보고 있고요. 또한 수요 조사한 내용들이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이 부모한테 안내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6시 이후에 보육되는 영유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역시 기록으로 보고 있고요.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보육 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모든 신규 보육 교직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조리사분이 새로 오실 수도 있고요. 또한 자원봉사자가 올 수도 있고요. 보육 실습생이 올 수도 있죠. 다양한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업무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실시된 기록도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입 영유아를 위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신입 영유아를 위한 적응 지원 안내문, 적응 과정에 대한 내용의 관찰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적응 안내문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다.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부모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 학기 초에 입소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입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자, 여기 지표에서는 3가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둘러싼 지역사회에 관련된 경험도 필요하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3가지의 평가 항목 중에 Y의 개수가 3개일 경우에 우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집 개방에 관련돼서 부모 참여와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지입니다. 자, 보육실의 활동을 참관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지. 그러면 언제 안내했는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부모에게 제공을 했는지, 혹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수 있거나 게시판에 부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중요하죠. 부모가 자원봉사자 혹은 현장학습 동반을 한다라든지 급식 지원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부모 교육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통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평소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직접 가정통신문 지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죠. 평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가정과 소통하고 있는지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평소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소통도 중요하죠.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한 개별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는 문서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 파악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수시 면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와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개를 모두 충족해야지 Y로 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와 연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이 월 1회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 일반적인 영유아 아이들 중에 유아들은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아인 경우에는 2달에 1번 이상 지역사회 자원,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오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충족해야지 Y로 평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제 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